네, 오늘 신문입니다. 한국일보로 시작할까요? 먼저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3월 육군 22사단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 일병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는 소속 중대장의 증거를 빼돌려서 사건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의 죽음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해 사병의 양심 고백으로 뒤늦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죠. 박모 일병이 죽음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소원술이 있었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원수리를 했더니 왕따와 폭행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박 일병은 2번에 걸친 소원수리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괴롭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사람이 아닌 의련 군의 시스템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원수리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비밀이 유지된다라는 응답,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소원수리를 이용하느냐는 질문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개선이 불가능하다,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해봤지만 보통 소원수리를 하면 부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죠. 소원수리를 단순히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간부와 군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이 넘으면 현우석식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고 싣고 있습니다. 부제목을 보면 최경환 현재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을 높인다고 했지만 전 체제죠. 전 총리인 현우석식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연봉 8천만 원일 때 세금,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봤더니 세금을 전년보다 108만 원이나 더 낸다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더 부어도 그 효과는 미미할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수준을 보면 과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되는데요. 7천만 원 이상, 이제 8천만 원이 되면 616만 원을 내던 것이 724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만약 맞벌이 경우를 살펴본다면 844만 원 내던 것을 922만 원으로 상승하죠. 연봉이 1억 원일 때는 더 오르게 됩니다. 1,060만 원 내던 것이 1,180만 원 정도로 한 120만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주 원인은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서 과세 틀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는 이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려서 양극화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소비 활성화에는 의문이다라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2기 경제팀에서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의 명량, 그 저력의 중심에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난세마다 충무공은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1971년입니다. 경제개발 시대죠. 당시에 명배우 김진규 씨가 사비를 털어 성웅 이순신을 제작했습니다. 당시 영화 한 15편을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IMF 바로 뒤죠. 2001년 충무공은 다시 등장합니다. 김은혜 소설 칼의 노래를 통해서 당시 경제 위기로 무너져가던 가장과 아버지들에게 진짜 남자를 보여줍니다. 2005년에는 이 열기를 이어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방영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김명민이라는 배우를 명배우 반열에 올려놓죠. 2014년 영화 명량으로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영화 역사를 다시 쓰며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흥행의 중심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신문은 백성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돕게 만드는 그의 리더십에 관객이 환호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식과 육류, 과잉 섭취, 우리 몸에 독소를 남긴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독성의 징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중추신경계에는 인식장애, 기억력 감소 등의 영향을 끼치고요. 잦은 감기나 알레르기 등이 있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사, 트림, 통증 등 위장장애를 일으키고요. 후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습진과 가려움증 등 피부 이상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요독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독소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습관을 일단 바꿔야 합니다. 일단 과식과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근육 운동으로 체온을 올려서 대사를 활발히 하고 오이, 사과, 당근, 샐러리 등을 통해서 해독을 하고요.
식수도 미지근하게 드셔서 소화 기능을 돕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강 홍차도 좋다고 하네요. 결국 이 건강은 균형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요. 운동도 균형 있게 적절히 하면 좋다는 것인데요. 알면서도 실천이 어렵다는 게 문제죠. 하루하루 조금씩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